이 목의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이 불을 만나게 되면, 사주 속에 불이라는 글자가 하나 있게 되면 굉장히 수제가 됩니다. 이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고, 그래서 각계각처의 수뇌부의 어떤 그 역할을 다 맡고 있는 게 이 간목의 특징입니다. 안녕하세요. 맹모삼촌의 천세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오행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을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이 오행 중에 한 가지 기운을 다 타고난다고 합니다. 그럼 이 한 가지 기운이 그 아이의 천성을 좌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은 갑이라는 글자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사벌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 10가지 기운을 누구나 다 타고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갑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러면 이 갑이라는 글자와 을이라는 글자는 사실 목의 기운을 뜻하는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오행을 어떤 글자를 타고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천성이 어느 정도는 지워져 있는 거고, 또 내가 자라면서 우리 어떤 교육적인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성과 어떤 성격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 아이 하나의 인성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 아이의 천성을 잘 모르고서는 우리 아이하고 소통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의 성향과 아이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엄마는 물의 기운이고 아이는 불의 기운이다. 이러면 엄마의 어떤 성향대로 애를 키우다 보면은 엄마의 성향대로만 키우려고 하면 나중에 아이들과 불협화음이 분명히 생길 수 있고 엄마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엄마의 어떤 성향을 버리시고 우리 아이의 성향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는 점에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 간목이라는 글자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우리 아이가 어떤 일간을 타고났는지만 알고 계신다면은 우리 아이의 천성을 대부분은 좀 알고 시작하시면 키우시는데 조금 불편함이 덜 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목이라는 기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행 중에서 목의 기운들은 가장 일찍 나온 기운들이고, 목화토 금수의 기운 중에서 이 목성이라는 것은 가장 일찍 나온 어떤 오행의 물질이다 보니까, 이 목의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남자고 여자고 간에 일단은 그 리더십이 굉장히 좀 발달이 되어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목을 이제 음양으로 나누면 갑이라는 글자와 을로 나누는데, 갑에 해당되는 게 양의 기운이에요. 또 을에 해당되는 건 음의 기운이고, 근데 이게 갑의 기운은 양의 기운을 갖고 있다 보니까 또 음의 기운하고 또 다른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만약에 이렇게 갑이라는 양의 기운을 타고났다 그러면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리더십도 강하고 모든 부분에서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고 우두머리 어떤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애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허우대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갑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산에 있는 큰 나무에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해주는 거거든요. 이 을목이라는 글자는 같은 나무라도 작은 화초에 비유하지만은, 이 갑이라는 글자는 산에 있는 큰 제목감, 큰 아름드린 나무,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대들보로 쓰여지고 큰 제목감으로 쓰여질 수 있는 게 이 갑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애들 허우대도 사실은 굉장히 큰 애들이 많고요. 굉장히 이 우레를 낳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 물상으로 보면 이 갑이라는 글자는 우레를 뜻하는 글자고, 우리 천둥번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애들은 울음소리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키우다 보면은 일단 신장이 많이 클 확률이 굉장히 높고, 모든 부분에서 이 외적인 어떤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는 일단 자존심이 너무 세요. 애들이 자존감도 세고 자존심도 셉니다. 그래서 이 애들은 자존심을 건드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애들이에요. 다른 건 다 용서가 돼도 자기 자존심을 건드는 걸 못 보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리더십이 강하다 보니까 항상 어디 나서서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뭐 요즘도 반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들어가면 반장이죠. 그죠? 이런 장의 역할을 굉장히 잘 하는 애들이 이 간목들입니다. 그래서 남자애가 이렇게 간목의 기운을 타고났다면은 우리 아들이 참 멋있다. 어디 나가면 참 멋있게 행동한다. 참 허우대도 좋고, 이렇게 애가 좀 멋있게 행동하는 애들이 참 많은 애들이 이 간목들 특징입니다. 하지만 성향적으로는 애들이 굉장히 인자하고 측은지심도 많고 남 배려하는 것도 많고 자기 자존심만 좀 강했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딜 나가도 사람들한테 굉장히 호의적이고 대접을 많이 받는 과들이 이 과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곧고 강직하고 또 고집도 세고
적극적이고 매사 생활을 나서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디 나가면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감들이고요. 이 갑이라는 글자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내가 너무 자존심이나 이 우울감이 너무 이렇게 좀 강하다 보니까 적도 사실은 좀 만들 수가 있는 건 있어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좋아는 하지만 이 아이들하고 뭔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아이들은 이 갑목의 특징들은 두고 보지를 않습니다. 기어이 내가 1등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꺾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적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갑목의 기운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키울 때 엄마들이 난처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얘는 한번 마음먹은 거는 끝까지 해야 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곧고 강직하고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데 우리가 이제 애기 키우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그 장난감 가게에서 떼쓰고 뒹굴고 울고 불고 난리 피우는 애들이 있죠. 이런 갑목 기질이 있는 애들이 많아요. 왜? 자기가 한번 마음에 들으면은 그걸 끝까지 가져야 되고 끝까지 뭔가를 성취를 해내야 되는 기질이 누구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난감 가게 가서 엄마가 안 사주면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굴러버리고 결국은 엄마가 두 손 들게 만드는 애들이 이 갑목들이 대표적인 애들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갑목이다 그러면은 엄마는 얘랑 항상 타협할 수 있는 뭔가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의 성향대로 이 아이를 고집을 꺾겠다 생각한다면은 얘랑 나중에 소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엄마는 엄마들은 아이는 아이대로 그렇게 좀 삐딱하게 나갈 수 있으니까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러니까 뭐 가령 장난감 사달라고 할 때 오늘 장난감 가게를 갔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있어도 오늘 엄마가 상황이 이렇게 돼서 살 수가 없다. 이 부분은 엄마하고 약속을 하고 가자. 이렇게 애랑 미리 약속을 하고 나가는 이런 타협점을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아이는 어느 순간에 즉흥적으로 뭔가 만나고 마음에 드는 게 있거나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자기 고집을 절대 안 꺾습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엄마가 해초리를 댄다거나 매질을 한다거나 아빠가 손찌검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성향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갑목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럼 얘가 상당히 고집이 세구나. 그럼 이 아이한테 어떻게 설득을 해야 좋은지를 엄마가 미리 그 방안을 항상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근데 우리 엄마의 성향이 금의 성향을 갖고 있는 엄마다. 그럼 이 나무의 성향을 보면 무조건 깨 부셔야 되는 성향이 있으세요. 그걸 고쳐 먹어야 되는 성향을 엄마는 또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면 이 갑목이라는 글자와 금의 어떤 엄마의 성향이 부딪혀서 결국은 싸움밖에 되지 않고 우리 아이와 계속 이렇게 소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엄마가 항상 방안을 좀 갖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갑이라는 글자는 이 목의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이 불을 만나게 되면 사주 속에 불이라는 글자가 하나 있게 되면 굉장히 수제가 됩니다. 이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고 그래서 각계각처의 수뇌부의 어떤 그 역할을 다 맡고 있는 게 이 갑목의 특징입니다. 그 대신 이 불이라는 글자가 없으면 안 되겠죠. 불이라는 글자가 없으면 이 나무는 사실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내 사주 속에 우리 아이 사주 속에 이 불이라는 글자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요. 이 불의 영향이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하면 나무가 자라는데 햇볕을 받아서 꽃을 피우는 역할을 해주는 게 불의 역할이거든요. 이 태양불의 역할이 없으면 그래서 이 나무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자기 멋에 사고 맨날 그 백수 건달로 살아야 되고 우월감에 빠져서 남은 아나무인으로 살아야 되고 범법자가 돼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 속에 이 아이는 꼭 불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 없다면 거기에 맞는 방법을 미리 어머니가 잘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만약에 불이 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아주 훌륭하게 자랄 수 있는 소질이 상당합니다. 어느 곳으로 가든 학계에 가든 교수님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 언론 계통에서 디자인 계통이라든지 예술 계통도 이런 성향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어요. 굉장히 언변이 좋은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이 갑목의 성격을 우리 아이가 타고났다 그러면 이 모든 성향들을 다 갖고 있는 아이로 자라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 화의 성격이 있어야 좋은데 없는 애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나무 한 그루가 잘 자라기 위해서 이 가지치기를 해줄 수 있는 금의 기운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 금의 기운이 없을 때는 또 그 아이의 어떤 성향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게 되고 그 아이가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엄마가 또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 한 그루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나무도 있어줘야 되고 불도 있어줘야 되고 금도 있어줘야 되고 흙이라는 기운도 있어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기운들이 없을 때 생겨나는 성격적인 결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 한 그루가 잘 자라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만약 이 중에 두 가지라도 없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나무의 성향을 타고났는데 전부 사주가 나무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아이는 정신질환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지금 많이 나오는 조현병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나무의 성향을 갖고 있는 애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주가 뭔가 편향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런 어떤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고요. 정신질환에 해당되는 모든 병들이 다 이 나무에서 나오는 병들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간목의 기운을, 나무의 기운을 타고났다 그러면 주변의 글자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되고, 만약에 나무의 기운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정서적으로 정말 잘 키우셔야 돼요. 나중에 컸을 때 이 아이가 분명히 정신질환이 생길 수 있는 아이로 크게 됩니다. 이 사주를 보지 않고도요, 우리 엄마들이 2~3살 정도만 애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아이가 좀 독특하다는 걸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주를 알면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아까처럼 제가 말한 이 간목이 나무가 너무 많다 보면 정신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나중에 3, 4살, 5, 6살 때 가서 이 아이를 고쳐준다는 게요,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의 부족한 점이 뭔지를 아셔야 되고, 또 이 아이가 잘 타고난 게 있다면, 아까처럼 불의 기운이 잘 타고나 있다 그러면은 얘는 말로 키우든 뭐 공부로 키우든 어느 쪽으로 잘 키워도 얘는 문제가 없는 아이로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장단점을 잘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엄마가 미리부터 우리 아이의 성향이 간목인지 나무인지 뭐 을목인지 이걸 좀 아시면 좋겠고, 앱을 하나 이렇게 까셔갖고요, 엄마들도 적어도 그 만세력이라는 앱을 까시면 우리 아이가 어떤 기운을 타고난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꼭 이 명리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셔도 알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기운만 타고났는지도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을목의 기운, 똑같은 나무지만은 이 갑의 기운은 굉장히 진취적이지만 을목의 기운은 또 반대 성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을목의 기운이 타고났다면 또 어떤 성향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